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희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정치자금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인정했다가 진술을 뒤엎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더라고. 하면서 저도 종영원한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향후에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폐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결론은 낸 사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그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야권은 박봉계 장관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 불기소 결론에 따른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관련 의혹은 그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총장 두 사람 때부터 뭐 논란이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한명숙 사건이 제가 10년 전에 법조 막내 기자 때 있었던 아하. 되게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노트북 반영이 안 돼가지고 노트에다가 막 증언 받아줬고 막 그렇습니까? 그랬던 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시 좀 회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명숙 총리가 2017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약간 사실 이 사건은 조금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 4월에 재소자가 이제 법무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만호 다시 비망록 나오고 이러면서 언론에 좀 관심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대검으로 오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을 했어요. 니네가 조금 봐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다시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작년에 6월에 추미애 장관이 이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말고 대검 감찰관실에서 다시 가져와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다가 네. 올 초에 임은정 검사가 이제 대검 감찰연구관인데요. 이분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면서 네. 보니까 이거 기소해야 돼요라고 이제 의견을 내죠. 근데 대검 지휘부에서 아니야 무혐의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재소자 증언이 2개인데 하나가 지난 6일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그렇죠. 이제 끝났고 나머지 하나가 22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이제 등판을 하면서 조금 뒤집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검 결론이 또 불기소로 나오면서 기소는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위증 교사가 있었던 정황 증거들이 많이 또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고 궁금해했었던 것인데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소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크게 2개 같아요.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고 하나는 검찰 수사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모해 위증 혹은 모해 위증 교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건데 일단 첫 번째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사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번에 모해 위증 진술 관계없이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그 한명숙 총리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사용된 게 증거로 나왔고요. 그리고 비서가 2억 원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도 다른 증거로도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검찰이 이미 거짓 해명을 했어요. 네. 그 재소자 모른다고 했는데 그 재소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정한 기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하긴 했는데 조서가 안 나온 뭐 이런 앞뒤 안 맞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합동 감찰 과정에서 만약에 뭐 관행이란 이름으로 했던 뭐 재소자 회유 압박 이런 게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권 침해를 했다 아니면 재소자를 뭐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 사실 지금 검찰 개혁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조금 거부하기는 검찰로서도 명분이 없다 이렇게 아마 의혹이 해결될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결국은 행사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가 난 상황입니다. 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한명숙 총리가 징역을 지금 다 살고 나왔는데 뭐하러 지금 구하려고 하느냐. 왜 모해위증 교사 얘기를 여권에서 하는지 또 그리고 이게 한명숙 구학인지. 장관님, 네. 이제 그만하시죠. 좀 뭐를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네? 민망하지 않으세요? 그만하시죠. 국민들은 한명숙 구하기로밖에 안 보여요.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향후에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폐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럼으로써 제도 개선도 이루고 조직 문화 개선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 모해 위증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과거에 있었던 검찰 수사의 관행적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수사들을 특수부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수부가 과거에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많은 조작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하는 이 수사 거래도 있을 수 있고 형량 거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검찰과 사법에 의한 사법 살인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이 검찰 문화에 대한 개혁적 차원으로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에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노, 운동권의 대모잖아요. 이분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징성 있는 분이 뇌물 사건, 뇌물을 먹어서 2년 실형을 살았어? 이런 굴레를 좀 벗겨주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풀이를 좀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한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5년도 한명숙 총리가 구속을 당했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구속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님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희 양심과 진실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과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무죄를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에 대한 한풀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좀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데 용어만 바꿀게요. 검찰 장악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그러한 결정이었고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조금 말이 나올 것 같은 게 이게 좀 이례적으로 이번 정부에만 3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거든요. 조금 뭐 기소를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조금 사진이 많이 회자된 게 그 한명숙 총리가 2015년도에 구치소에 수감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이번에 좀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장관으로서 조금 정치적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다뤄서 여권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하게 된 거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서 이런 짐작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이제 의심의 거리가 나온 거고요. 사실 이제 징벌 제도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50% 넘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징벌 제도는 단 1% 의혹이 있더라도 사람의 신상에 관련된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감옥에 있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에 있던 분이라도 그런 의혹과 그것들이 언론까지 불거졌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을 계속해서 온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된 대검부장, 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22일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혹시 그 예측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들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을 검찰이 뒤집지는 않는다. 내부자 거래다 이건 부당 거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결론 예측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검장이 참여하면서 이거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무엇보다 이제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 사기 혐의로 21년 선고를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기꾼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검사의 말을 믿을 것이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 이번 대검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 뭔지 하고 14명 중에 10명은 불기소 의견. 이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2명은 기권을 했고 2명은 기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기소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근데 사실 불기소는 좀 예견이 됐던 건 게 이게 네. 법무부가 지휘한 게 대검 부장들이랑 이제 논의해봐라라고 네. 했는데 조남관 차장이 대검 부장 받고 거기다 고검장 회의까지 붙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가 유리하다고 본 거고 조남관 총장 대행은 두 개를 합치는 게 유리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14명이 이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고검장 6명, 그리고 대검 부장 7명인데 대검 부장 한 7명 중에 4-5명 정도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기소 의견이 한 4명은 다 나왔어야 됐는데 네.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4명도 기권을 선택했거나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2명이 거죠. 기권을 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서 당초부터 좀 무리한 수사지휘 아니었냐는 말이 조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날 회의에서는 좀 6,600쪽에 달하는 기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문정 검사를 포함해서 기소 불기소 의견을 듣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법무부 지휘가 이게 기소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해 위증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죠. 네. 근데 증거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온 거는 사실 당사자 진술 말고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보통 범죄 혐의에서 당사자 진술 말고 없으면 정황을 보는데 이게 정황도 조금 모해 위증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 질문은 이 법조인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훈 진행자께 좀 질문 예. 드리고 싶은데요. 대검 학대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어느 경우에 열리는 회의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대검 부장회의죠. 네. 대검의 부장들이 이제 결정하는데 사실은 수사팀하고 이 기소라든지 이런 게 의견이 좀 충돌됐을 때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것을 이 대검 부장회의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박범계 장관이 예상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 대검 부장단들은 일반적으로 뭐 예컨대 강력, 반부패 강력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부패 강력부를 총괄하기도 하지만 또 그거에서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사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얘기한 것처럼 좀 확대 회의가 돼버려서 고검장까지 다 네. 오는 바람에 또 이 기명으로 지금 투표를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권까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으라고 했는데 조남관 대행이 고검장까지 불러서 해서 14명이 지금 참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10대 2대 2, 뭐 기권 2 포함하는 상황인데 검찰 쪽 분위기는 혹시 좀 알아보셨습니까? 검찰에서는 좀 대부분 당연한 결과다.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검찰이 내린 결정을 사실 검찰이 뒤집은 거는 보통 거의 선례가 없고요. 그리고 고검장 회의가 조금 어떤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검장 회의는 사실 뭐 보통 검찰에서 중대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열는 거거든요. 근데 대검 부장 회의는 뭐 예규에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고검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수남 총장 때도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때도 열렸었고요. 그다음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맞습니다. 관련해서 열렸었고 윤석열 총장 때도 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수사지 받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 사퇴하고 나서도 이제 조남관 총장 대행이 열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조금 어떻게 검찰 이끌어갈까 이런 것도 고검장 회의에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을 좀 인정받는 네. 그래서 검사들로서는 대부분 고검장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면 조금 뭐 수긍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결과가 날 수 있다. 또 고검장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라는 거네요. 법무부는 공소시효 문제로 재수사 지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강도 높은 합동 감찰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정치자금 불법 수수 사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이번 사건 과정을 법무부와 대검이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찰 합동조사 이런 게 진행된다면 어떤 문제가 좀 제기될 수가 있습니까? 감찰 합동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네. 이거는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 징계라든가 네. 사과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한명숙 총리가 재심을 청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총리 쪽에서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쉽게 자신들의 의지를 접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하겠다라고 더 한 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 숨은 히어로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계속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무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입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요? 당연하죠. 태양은 뜨는데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러한 태양이 뜨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임은정 검사가 얘기가요? 임은정 검사가 검사를 장악해요? 네. 임은정이 뭐라고요? 이분이 어쨌든 이 정권의 이쁨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굉장히 평가를 높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이건 되게 유명한. 저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형사 사건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감찰 합동 합동 조사 요 얘기를 통해서 공론화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공론화해서 얻을 이익이 뭐냐고요. 어쨌든 감찰에도 징계 시효가 3년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한명숙 전 총리 때는 안 되지만 최근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중앙지검 인권과로 가고 뭐 이런 부분을 아마 문제를 삼는다면 징계 시효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어. 그럼 문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일의 태양은 진실의 태양이 떠야죠.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저라면 법원에 올려서 무죄를 받거나 그러면 좋을 건데 왜 자꾸 자기들 조사해서 그 부분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LH 지금 투기 의혹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LH 지들이 조사해가지고 우리 걔 안 든대요. 누가 믿습니까? 그거랑 조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뭔가 잘못을 했어,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근데 저도 합동 감찰을 네. 세게 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명숙 구하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합동 감찰을 해서 이게 뭐 징계를 실제로 하겠다가 아니라 무슨 뭐가 나올 거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검찰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저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네. 수사해?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봐라, 결국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요. 한명숙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게 모해 위증이 돼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다음에 모해 인증 교사도 인정이 돼야만 이게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검찰이 수사할 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명숙을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고요. 검찰 개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합동 감찰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듯한 계속 검찰 개혁 얘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이증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 합동 감찰로 결과가 난 만큼 그 부분도 국민들이 뭐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는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OBS